문영미 선배님에게 언니는 어떤 언니예요? 언니가 옛날에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뭐 저번 업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대역, 네. 엄마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뭔가 좀 언니를 좀 챙겨야 되겠다는, 내가 엄마한테 못 해드렸던 거를 이제 언니한테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고. 언니는 엄마 같은 언니였고. 네네. 아, 근데 또 문영미 선배님께서도 이제 언니분의 병간호를 직접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5년 됐나? 그때 언니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예, 예, 예. 받았는데 정말 그 너무 놀랐어. 당황스럽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 나이에 아니 연세가 드셔도 유방암이 걸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뭐 형부가 사실 연세도 더 언니보다 더 예, 위시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형부가 뭐 수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수발이 아니라 그냥 조금 옆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제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치 판정이 나오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뵙기에도 뭐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요. 예. 그럼 체크타임에는 혹시 언니분의 그 유방암이 걱정돼서 나오시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또 암이었잖아. 이 대장암. 근데 제가요 그 한 10여 년 전에 네. 용종을 7개를 떼어냈어요. 작년에 또 갔는데 또 4개가 또 났어요. 대장 용종이 재발됐다는 건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확률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심각한 거야. 아, 심각한 거죠. 그럼요.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요. 난 심각한지 몰랐어. 떼어내면 끝인 줄 알았어. 깔끔한 줄 알았어. 그렇죠. 우리 뭐 이런 데 사실 뭐 났다가도 네, 예. 딱 없어지면 깔끔해지잖아요. 예. 뭐 여기에 뭐 무슨 뭐 흉터 남아? 흉터 없잖아요. 나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런데 재발을 했단 말이죠. 그치. 예, 그러니까 이 걱정이 재발 안 됐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또 재발이 됐다는 것은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걱정되죠. 걱정 많이 되고 이제 어머니가 대장암을 90세에 수술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유방암까지 걸리다 보니까 동생이 제발 건강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언니분이 문영미 씨의 대장암을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암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암에 이제 걸리신 경우에는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지고요. 근데 형제나 자매가 암일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오히려 최대 9배까지 더 올라갑니다. 언니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 예산 문제가 아닌데 이거. 네. 어이, 문영미 선배님이 이제 혼자 사시잖아요. 좀 또 떨어져 있고 그것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잘 안 챙길까 봐. 서로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네. 또 둘 다 또 자녀가 없다 보니까 네.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집을 네. 집 떠나는 게 이렇게 말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 혼자 사는 게 물론 편하고 좋아요. 뭐 행복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아프고 내가 좀 정말 막 다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이때는 누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간병해 줄 사람, 내 옆에서 조금 이렇게 나를 부추길 사람이 그렇죠. 없어.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죠. 어. 자,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대장암, 언니는 유방암을 겪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장암이 두렵다는 문영미 선배님. 무려 대장 용종이 11개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두 분을 위한 오늘의 건강 주제 공개해 주세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대장암의 씨앗 대장용종. 문제는 대장용종이 생기고 대장암으로 악화할 동안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 그런데 이 대장암의 씨앗인 대장용종을 부르는 게 한국인들이 가진 식습관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식습관으로 장 건강을 관리해 대장용종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무증상이라 더 무섭다. 한국인 발병 세계 1위 대장암.
대장암이 무증상이면 발견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파야지만 이제 발견하기 쉬운데 뭐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아찔한 게 대장암 발병률이 한국인이 세계 1위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위암이 많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위암을 뛰어넘어서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더욱더 이제 위협적이 된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암 사망 원인 중에 대장암이 3위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대장암은 발생을 하면 치료하는 게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영미 씨가 이제 11개의 대장 용종이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문제는 대장 용종이 바로 대장암의 씨앗입니다. 이 대장암의 무려 95% 정도가 바로 이 용종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대장 용종은 물론이고요. 대장암 말기가 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셨죠.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무증상이란 말이에요. 거의 무증상. 그러니까 대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아주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 그래서 손을 못 쓰는 경우까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장 상태를 잘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이 이게 야 세계 1위면은 야 이게 너무 무섭고 네. 이게 또 거의 무증상이라고 하시면 대장암이 있어도 이게 발견이 좀 늦다는 건데 그럴수록 더 위험한 거잖아요. 증상이 뭐 무증상이라니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 통계율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세계 1위라는 거를. 네. 대장 용종이 11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종이 아까도 말했지만 침묵의 살인자인 그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 용종이 생기면 내시경에서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때 발견했을 때면 뭐 정말 다행이지만 문제는 일반 용종도 최소 3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경과되면 일부가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 선종은 대장암의 전 단계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대장암의 경우 암세포가 간, 폐까지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진으로 리얼하게 이렇게 확 이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뛰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네. 그 뛴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저렇게 보니까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 정말 무서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대장암이셨잖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 거의 막 새벽 그 정도 됐는데 좀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이제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뭐 대장암이라고 그랬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띈 거를 의사 선생님 들고 나와서 우와 나 깜짝 이만 어머 어머 저게 그러면 어머머 말을 못하겠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죠? 예. 아마 자식으로서 굉장히 깜짝 놀라죠. 네. 어머니가 그렇다는 것은 너무 놀랄 일 아니겠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언니분께서 문영민 선배님 더 걱정하시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재발해서 용종이 발견된 것도 있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이제 대장암 때문에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겪을까봐 네. 그게 걱정이 된다고. 네. 네. 암 치료가 어느 정도냐면요. 머리 다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다 빠지고 저는 손톱 발톱까지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먹지를 못해요. 입안이 다 헐어요. 헤어져 헐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항암이고 나면 비틀비틀 균형을 못 잡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언니가 그 항암할 때 그 고생하는 거, 두려움에 떨던 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금 더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문영민 씨가 2번이나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데요. 대장암의 씨앗인 대장용종의 재발률이 무려 30%에서 60% 가까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용종이 5개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대장암 직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 발생률이 무려 7.9배나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장 건강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용종을 떼어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네. 또 이제 뭐 11개나 떼어냈다니까 또 안 생긴 날은 또 장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예. 근데 선배님이 대장 용종이 무려 11개나 이제 떼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쁜 식습관을 제가 생각할 땐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아이, 그럼. 기본 그냥 찌개는 어떻든 그냥 바글바글 이거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국은 또 국대로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아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햄 김치찌개에다가 햄 팍팍 넣고 그걸 먹는다든지 베이컨 노릿노릿하게 구워가지고 밥에다가 쩌건쩌건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예, 예. 맛있죠. 자, 그런데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했단 말입니다. 참 엄청난 건데 특히 한국인에게 대장암이 이렇게 잘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한국인들의 나쁜 식습관이 대장용종과 대장암의 큰 원인인데요. 이 대장암을 부르는 한국인의 3대 나쁜 식습관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어? 찌개, 국밥, 젓갈 등 짠 음식을 많이 먹고요. 또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요. 또 라면이나 햄, 소시지 등의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을 때 이럴 때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5.33배나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선배님께서 대장암을 부르는 3대 식습관을 이거를 다 가지고 계셨던 건데 그러니까. 옆에 언니분이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거 다 알고 계셨습니까? 잔소리 많이 해줘. 네. 잔소리해도 그 금방 안 바뀌어요. 특히 문영민 씨뿐만이 아니고요. 한국인의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가 됐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매일 120g 정도의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이런 적색육을 많이 먹는 경우 DNA를 좀 손상시키게 되고요. 용종을 발생시키고 대장암의 위험이 무려 2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좀 짜게 드시게 되면 면역 시스템에도 해로운 영향을 주게 돼서 암에 걸릴 위험성도 더 높아지게 되고요. 라면이나 소세지, 햄 이런 가공육 같은 좋아하시죠? 네. 초가공식품 또한 대장암을 부르는 용종 발생의 위험성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대장 용종이 재발돼서 이제 많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여쭤보는데 그 이후에 용종을 떼어낸 이후에 식습관 관리는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거 용종을 4개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그리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바꿔보자.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어느 네. 날서부터 식탁에 퍼런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된 거 뭐야? 노랗고 빨갛고. 파프리카. 그것도 사서 그럼 이렇게 썰어서 그것도 좀 먹게 되고 조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제가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뭐 식습관을 바꿔서 정말 다행입니다.